현대 시칠 봅시다. 아득한 옛날에 과거 나 화자 떠났대.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황량을 음산을 아무우를 숭가리를 괄호 열고 닫아. 다 어디에 있니? 북쪽에 있지. 북방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이곳이 바로 화자가 떠나온 곳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 그래서 열거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앞에 것들 배반하고 속이고 거기 가로 열고 닫아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열거법이 쓰였어. 배반하고 속이고 나는 떠났대. 내가 거기를 떠날 때 당당하게 떠나왔나? 아니, 당당하지 못한 상태로 떠나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자작나무와 이깔나무 가로 열고 닫고 얘네들이 뭐 했어? 슬퍼했어. 뭘 슬퍼했지? 화자가 떠나는 걸 슬퍼했던 거지. 화자의 떠남을 슬퍼했습니다. 갈대와 장풍이 붙들던 말, 붙들던 이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던 갈대와 장풍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다 뭐가 쓰였어? 의인법이 쓰였어. 의인화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촌 이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론 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뭐야 지금 여기 지금 1년과 2년은 뭐에 대한 이야기? 화자가 북방을 떠날 때 당시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놓고 1년과 2년을 묶어서 화자가 북방을 떠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밑줄. 다만 게을리 밑줄. 자,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다. 여기서 이 말은 회피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맞닥뜨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회피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게을렀다는 회피하느라 맞닥뜨리지 않는 것에 대한 게으름이야. 그래서 뭐야? 반성이 되는 거지. 그리하여 따사한 햇기에서 촉각에 쓰였고요. 하이한 시각에 쓰였고요. 매끄러운 촉각에 쓰였고요. 밥을 먹고 단 미각에 쓰였고요.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그래서 디귿에는 뭐예요? 내가 회피해서 와서 회피하고 이곳으로 와가지고 행동했던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마찬가지로 열거가 쓰였죠. 전체적으로 열거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자, 개소리에 놀랐다. 멀리 있는 개소리에 놀랐다. 청각이라고 써주시고요. 멀어 있는 개소리에 놀랐대. 그러면 얘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화들짝 놀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당하지 못해.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해.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한대. 거기도 밑줄 쳐볼까? 아침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절을 했다는 건 뭐야? 비굴한 삶의 태도죠. 이해됐나요? 비굴해. 그러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지금 뭐해? 화자가 본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고백적 태도입니다. 독백적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왜? 청자가 혼잣말이니까요.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돌비에 밑줄 쳐볼까? 돌비가 뭔지 아나요? 돌비는 돌로 만든 비석입니다. 돌비석이에요.
자, 근데 돌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는 원래 이제 우리 그 광개토 대왕비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까지 막 역사가 막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의 돌비도 마찬가지야. 본인의 역사가 막 기록되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깨졌대. 그래서 더 이상 전승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뒷부분 때문입니다. 많은 금은 보화는 땅에 묻히고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까마귀는 뭐 하고 있어? 긴 족보를 이루어서 대대손손 자라서 살고 있어. 그치? 근데 나는 돌비가 깨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또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새 옛날 밑줄. 옛날에 내가 뭐 했다고? 북방, 삶의 터전이었던 북방을 떠나왔다고. 그러면 또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했대. 그럼 여기서의 새 옛날은 화자가 또 떠나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돼? 또 떠나야 한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또 떠나야 함.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옛 하늘 땅 밑줄 태반 밑줄 그래서 다시 어디로 왔다? 북방으로 지금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북방으로 돌아옴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레구름만 혼자 녹없이 떠드는데 봐봐. 해가 늙고 달은 변했고 바람도 미쳐있고 보레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돌아. 어때? 허무함이 느껴져야겠지? 허무함. 아, 감탄사죠.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또 열거 쓰였어요.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허무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작가 제목이 이제 백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백석이 어디 출신이라고? 함경북도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위에서 말했던 북방은 함경북도 근방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일제강점기 이 시대를 이제 비롯해가지고 어땠다? 다시 북방으로 쫓겨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나와봅시다. 지금 저기 보이는 근데 가시의 맨 마지막 부분 좀 길었고 나시는 그냥 대놓고 길지. 그래서 나시도 그냥 산문적 진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시프런 강과 시프런 시가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 별일 없이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그러면 시프런 강 가로 열고 산 가로 닫고 얘네를 넘어야지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대. 그러면 강과 산은 화자가 뭐야?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극복의 대상. 이해되니? 서녁 하늘은 장밋빛 시각 타는 큰 눈에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리고 모진 바람이 분다. 모진 바람, 부정적이다.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속에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피비린내 나게, 피비린내 밑줄, 후가 싸우는 나비 한 마리 밑줄. 싸우는 나비 한 마리래. 뭐야 지금? 뭔가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 제목 이름이 나비와 철조망이네. 철조망 하면 뭐가 떠올라? 일제 강점기 떠올라? 아니지. 뭐가 떠올라야 돼? 6.25 전쟁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여기에 시대적 배경 6.25 전쟁이 되는 거고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는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마리의 생채기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소망의 향기였대요.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 몇 마일의 밑줄. 나비가 희망하는 세계가 오기까지 그 시간을 마일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 앞에 추상적 관념은 없지만 나비가 소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거리를 거리감으로 표현했지. 그래서 형상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관념을 뭐 구체화도 똑같은 말이고 형상화했다라고 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피에 젖을 대로 젖고의 밑줄. 그래서 이미 앞부분에서 뭐다? 상처를 많이 입었다. 6.25 전쟁으로 상처를 많이 입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시린바람 촉각이고 자꾸 불어간다. 목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그래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벽, 점점점 생략법이죠. 여운이 있고요.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그러면 여기서의 벽은 바로 뭐예요? 상징물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상징이어서 철조망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죠. 분단에 대한 상징입니다.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날아야만 했다의 밑줄. 뭐뭐 해야만 했대. 예, 거부할 수 있어 없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야.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나르면 아방에 아는 나 아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앉게.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면 꽃밭의 동그라미. 나비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뭘 향해 가겠어? 꽃밭을 향해 가겠지. 근데 둘이 존내 싸워. 근데 이게 시대적 배경이 6.25래. 그럼 여기서의 꽃밭은 뭘 의미하게 될까? 화합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화합의 미래. 그리며 여기서의 그리면은 그리워하다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소망이 되는 거죠.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의 밑줄. 숨이 끝날 때까지 그럼 뭐한다? 꽃밭을 향해 날아가겠다야. 그래서 여기서는 의지가 되는 거죠. 어설픈 표시의 벽, 기어. 여기서의 기는 깃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생략법이 쓰였네요. 봅시다. 간의 의인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괴로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의인화. 아까 앞에 의인화라 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치? 앞부분에 막 뭐가 배반하고 떠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겠습니다. 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현실 인식 태도. 계절의 변화 밑줄. 뭐 겨울이 됐고 봄이 돼서 막 인식 태도가 달라졌대? 아니 그냥 계속 싸워야 된다 그랬지. 꽃밭을 향해서 제껴야 되고. 간은 나와 달리 열거법을 사용하여 시적 공간의 낭만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뭐냐? 나 열거는 썼지. 근데 중요한 건 낭만적인가? 떠나온 고양이 낭만이니? 뭐 승가리를 너구리를 배반하고 뭘 배반했다 했는데 낭만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떠나온 것들에 대한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낭만이 틀렸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의 구성을 활용했다. 수미상관이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 있어? 없죠? 가와 나 모두 현재와 과거 상황을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부각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관이었어? 아니 존나 나 또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허무주의에 대한 이야기였지. 가는? 그래서 제껴야 되고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서 배반하고 속이고는 나가 북방을 떠난 원인이 타이에 은한 것임을 드러나고 있다. 아니지. 화자 지가 떠난 거지. 타이가 아니라 내가 배신했으니까. 니엔의 잔치와 울던 것은 북방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감사와 원망의 마음. 원망이 있나? 원망이 없죠. 그래서 잘 가라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고. 디귿에서 매끄러운 박 단센 낮잠은 내가 새로 정착한 곳에서 북방을 그리워하고 있다. 아니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였다? 단순히
회피하면서 먹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돌비가 깨지고 까마귀가 긴 족보로 이루었던 것은 나가 북방을 떠난 지 매우 오래되었음을 드러낸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미음에서 한 아득한 새 옛날은 자신이 떠났을 때와 달리 달라질 북방을 본 나의 절망감. 뭐야? 아니지. 새 옛날은 뭐다고? 지금 내가 또다시 떠나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틀렸다고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에서는 나비가 시적 대상이지만 부분적으로 나비의 시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비의 시점이죠. 이는 독자가 나비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보고 느끼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비의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봅시다. 1년에서 나비가 보고 있는 시프런강과 또 사는 나비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 아까 극복해야 할 시련이라고 설명을 했죠. 맞는 말입니다. 나비가 바라보는 장밋빛 무늬는 과거에 당했던 사건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다.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런 거 없었지? 일단 제끼고요. 3년에서 나비가 더 날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마일은 나비가 도달해야 할 아방의 철조망까지의 거리다. 맞는 말이지? 아까 그래서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그 거리감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3년에서 나비가 바람이 자꾸 분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 신의 처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나비가 계속 날기가 힘들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 5연에서 나비가 벽을 어설프다고 여기는 것은 나비가 벽을 언젠가 넘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숨이 닿을 때까지 꽃밭을 향하여 그리워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공간을 통해 특정 공간 밑줄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통렬한 성찰을 형성하고 있다. 가 동그라미 광활한 영토를 떠나 유랑했던 광활한 영토 밑줄, 이게 바로 북방에 대한 이야기죠. 상황을 떠올리며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비극적 현실에 무기력하게 순응하여 살아왔던 삶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그래서 진취적인 조상의 역사가 있는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힘없는 나라의 서름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은 북방, 그래서는 어디? 아래, 조선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후기니까요. 그 개화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가는 이런 화자를 통해 일제강점기 밑줄 우리 민족이 겪었던 식민지인으로서의 상실감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해됐죠? 나의 화자는 나의 동그라미 상처를 입은 나비가 아픈 상처를 딛고 철조망을 넘으려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피 흘리고도 날아야 한다. 작가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나비를 통해 민족 상징 밑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분단과 대치의 상황을 끝내고 마침내 통일과 평화를 맞이하겠다. 이게 바로 꽃밭에 대한 이야기. 이해됐지? 이걸로 봅시다. 가에서 먼 개소리에 놀라고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하면서 살면서도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자책, 아까 성찰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에서 이는 이미 해는 늙고 다른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레구름 혼자 넋이 떠돈다는 것은 광활한 영토를 떠나 유랑했던 상황? 아니 이건 뭐요? 다시 돌아갔더니 그 꼴 나 있었다. 허무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겠네요. 3번 볼까요? 가에서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가랑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며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상실감. 그치?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게 없다. 생채기는 나비 한 마리가 고향의 꽃밭에서 마지막까지 의뢰하고 한다는 것은 종식된 평화로운 세상 소망,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모진 바람이 불고 벽벽에 부딪히는 꽃밤을 그리는 건 의지다. 의지적 태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됐죠?